추론 과정이 이해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로 인정을 받고 등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생깁니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들게 되거든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남도 다 따라해서 짜증도 나고, 그리고 내가 뭐 개발을 하는데 들었던 돈,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법적인 보장치가 그렇죠. 특별히 허락한다. 뭘 허락한다? 발명을 허락한다. 발명에 무엇을 허락한다? 발명을 사업화 혹은 발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허락한다. 그걸 줄여서 특허라고 합니다. 조금 독특한데요. 특허 그러면 특은 특별히니까 스페셜 이쯤 되죠. 허는 허락하는 거니까 어드미션, 억셉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특허의 영어 표현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영어의 단어 의미와 한문에 혹은 동양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똑같이 특허라고 하니까요. 이 용어가 굉장히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와 사전적인 의미를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그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관계, 신청하는 절차가 바로 특허 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명 특허를 120개, 130개 정도 됐는데, 그게 제가 변리사면 120개, 130개 되는 게 대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리사도 한 사람이 1년에 그래도 한 50개 정도 돼야지 먹고 살고, 그런 변리사는 10명 두고 있다면 한 사무소에서 500개, 1000개는 1년에 가볍게 합니다. 제가 120개, 130개 특허를 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제 아이디어로 제가 직접 낸 게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 분야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죠. 지금은 그래서 저도 변리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변리사는 변호사하고 같죠. 자기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는 모든 절차, 그리고 특허의 권리를 보호받는 모든 법적인 행위를 대리해 줄 때 변리사죠. 저는 그냥 제 특허, 제 발명을 제 특허로 내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 지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관심이랄까요? 전문적인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학문적으로, 그리고 특허법에서 이 발명이라는 것, 특허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발명은요, 특허법에서도 딱 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은, 그러니까 특허는 발명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발명이 뭐냐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가상의 창작으로서 보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고, 보도한 것이라 하고, 기술을 뒷받침해야 하고, 가상, 즉 생각과 물건. 생각은 모양이 없죠? 무형입니다. 무형의 것. 혹은 물건, 무형의 것. 꼭 물건, 눈에 보이는 것,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것만 특허가 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 인비지블, 인텐저블한 것도 발명이 됩니다. 그런 건 방법 특허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비물질 발명, 혹은 무형 발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특허가 됩니다. 사전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벤션이죠. 발명. 라틴어에서는 생각이 떠오른다. 독일어에서는 발견하다. 뭔가 좀 다릅니다. 특허는 더 그래요. 특허에서 말하는 특허권은 그 발명,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사실 엄밀히 따르면 산업재산권인데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이 두 개를 묶어서 특허라고 합니다. 실용신안이 특허가 아니다 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을 칭하는 영어 단어가 man, M-E-N 이라고 붙여요.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 W-O-M-A-N. 맨 안에 man과 woman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자산권에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다만 몇 가지가 다른 거죠.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특허는 고도한 것, 실용신안은 그 전제가 없습니다. 특허는 유형, 무형을 다 대상으로 한다. 실용신안은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방법 특허는 실용신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여서 특허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실용신안으로 낼래.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이 안 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내가 어떤 것, 유형의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특허로 내야 할까요? 실용신안으로 내야 할까요? 여성,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물건이야. 눈에 보이는 유형입니다. 특허로 내야 할까요? 실용신안으로? 다 가능하죠. 그럼 다 내버려야 돼요. 골라서.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골라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어감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 그러면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용신안권 그러면 뭐 돈만 주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허는 고도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고도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반면에 실용신안은 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고도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원재료를 써서 특허도 내고 실용신안을 낸다고 치면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치면 특허는 거절되고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로 내는 게 좋을까요? 실용신안으로 내는 게 좋을까요? 특허요. 왜요? 기간이 기니까. 네. 실용신안은 도망갈 수 있는 분명히 많죠. 디자인이 약간 틀리잖아요. 도망갈 분명히 많은데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일단 특허가 20년이니까 특허가 값어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은 뭐냐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심사의 기준과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바꾼다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실용신안은 외적인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것이지 그 외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용어로 의장 용어, 지금 용어로는 디자인 특허, 디자인 등급은 그 외형의 본질이 조금만 바뀌어도 보호를 못 받지만 실용신안은 내가 무엇을 발명을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의 육면체로 물건을 만들었더라도 남이 오각형의 오각기둥으로 만들든 원형의 원기둥으로 만들든 원리와 작용 형태가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보호 범위라든지 권리 침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죠. 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형의 물건의 경우에 이거를 특허로 낼 거냐 실용신안으로 낼 거냐 매우 궁금해하십니다.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실용신안 괜찮다, 좋다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는 고도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진보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건 기본이에요. 신규성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달라야 하고 그 다른 부분이 얼마나 용이하지 않은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용신앙보다 특허는 한 단계 더 꼬아서 봅니다. 그래서 등록받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는 20년입니다. 실용신앙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국가공공연구소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개인 특허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특허 한 번 등록, 처음에 등록증 받으면 몇 년 가는 줄 아십니까? 기본이 4년 갑니다. 처음 등록 받으면 4년 차까지 가요. 4년 차 때 한 번 연장하면 5년 되는 겁니다. 평균이 5년이라는 건 뭐냐? 특허 내고 딱 한 번 연장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 물건이 10년이나 20년이냐 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원천 기술입니다. 뭐 금속 가공 방법이라든지 소재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많은 것들은 20년을 하는 게 좋죠. 생활용품이라든지 웹서비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특허 유지 비용이 처음에 등록받을 때는 특허면은 한 도시만 원 하고요. 실용신앙이면 한 5만 원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2배씩 뜁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처음에 5만 원이었던 게 5년 차 때, 6년 차 때는 10만 원, 7년 차 때는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320만 원. 특허의 경우에 20년 차 연차 수수료가 2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그 특허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연차 수수료를 2천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4년 차 연차 수수료가 5만 원이 아까워서 등록하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일 경우에는 실용신앙이 좋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 출연료의 딱 절반입니다. 실용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체 대표입니다. 개인입니다. 혹은 대학생. 중소기업이면 대학생이면 실용신앙을 수록하고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비용은 달랑 10만원.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심사가 들어갑니다. 즉, 잘만 서두르면 출원하고 우선심사 신청해서 4개월 만에 등록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1년 반 기다리고 20년짜리 특허를 받는 게 나을까요? 4개월 기다리고 10년짜리 특허를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실용신앙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건일 경우라면 참고하십시오. 액션 플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 기업이 벤처회사가 되고 그래서 IPO를 한다. 중간중간에 2, 3단계에 붙여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실용신앙권보다는 특허권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보입니다.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발명이라는 것 그리고 특허라는 것에 대해서 특허법 그리고 이제 필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행간을 살펴봤는데요. 발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방법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삶이 되지를 않죠. 근데 문제는 발명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불편하면 뭔가 만들게 돼 있으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온 또 발명뿐만이니까. 그런데 특허라는 제도는 굉장히 인위적인 제도거든요.
특허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명이 없는 거하고 똑같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가 없어도 발명은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 발명은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허가 없으면 기술이나 제품 방법을 만들어내도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하니까 공들여 발명한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너무 약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권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먼저 만들어냈고 내가 보호지가 따라했으니까 손해배상 하는 민사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투고 싶어도 제대로 다투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다툼을 하고 싶어도 다툴 수 있는 기준이 없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특허 등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특허 등록증을 보시면 수로원이 발명의 명칭 수로원 1 등록 1 등록번 단락 요거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다, 도면이 뭐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허청장 이름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특허권이 없으면 특허 제도가 없으면 분쟁은 엄청 많을 텐데 분쟁의 기준점이 되는 거 누가냐? 누가 주인공이냐? 뭘 발명했냐? 언제 발명했냐? 이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특허의 문헌적인 의미입니다. 문헌적인 문서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